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남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지난 48회 기본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명절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넓게 보면 그 세시풍소 유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음력 8월 15일이고 해곡식과 해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고 송편을 만들어 먹고 강강술래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그 세시풍속과 관련된 거는 한 가을쯤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해당 날짜도 좀 알아두면 힌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건 이 단오는 5월이고 설날 1월, 추석이 8월이고 한식은 4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기본편은 솔직히 이 세시풍속 유형이 거의 매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유형을 좀 쉽게 풀고 싶으면 이 해당되는 월을 외우세요. 그러면 조금 더 풀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가을 직전에 이제 농사 다 짓고서 이제 그걸 좀 먹는 시기에 명절로서 이해하는 게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역을 지도해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역사 유형이죠. 여기 송산리 고분군이랑 일단 백제 지역, 그러니까 일단은 이 송산리 고분군은 당시에 웅진 지역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삼국을 나누면은 백제랑 관련된 지역은 왼쪽 아래이다. 사실 이렇게 풀었으면 2번인 걸 바로 찍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고구려, 그러니까 Y자 그어놓고 우측 아래면 신라, 좌측 아래면 공주이다. 사실 이렇게 풀면 공주가 아니라 백제이다. 이렇게 풀면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 야매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석장리 유적,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지역의 대표적 유적지로 공주 석장리랑 연천 전곡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금치에 가면 동학농민군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우금치 전투 관련된 곳도 공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실 이거 보고서 그냥 이렇게 지도 나눠가지고 푸는 게 제일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조선 후기 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찾으면 돼요. 1번. 내상이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했다. 이거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이라 맞고요. 2번. 병난도에서 송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틀렸죠. 제가 고려시대 경제는 병난도, 예성강 이런 거 강조했잖아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맞죠? 대동법 시행 결과 그 기존의 공납품을 대납해주기 위해 성장한 상인으로서 맞고요. 4번. 정기시장인 장치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런 상업활동이 늘어났으니까요.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9번.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키워드가 자주 나왔던 건 아니라 조선시대 정부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곡물, 돈 등을 받고 대가로서 신분을 상승시켜주거나 벼슬을 내린 정책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꼼수가 된다면 이거 정책이잖아요.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는 여기 나온 이 납속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자가 약간 정책할 때 그 책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하도 국가의 재정이 없으니까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간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에 약간 이렇게 돈이라던가 곡물 같은 걸 바치면 그에 관해서 뭔가 신분을 상승시켜주거나 벼슬 같은 내리는 정책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세요. 공명첩. 이거는 약간 일종의 백지 관리 임명장 같은 걸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공명첩이라던가 이런 납속책 같은 걸 팔아가지고 신분을 상승하거나 아니면 조금 벼슬, 그러니까 좀 관직을 받는 게 이 조선 후기에 유행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더 신분제가 문란했다. 그 흐름을 아는 게 좋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사창제. 이건 흥선대원군식의 그런 환곡의 개혁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시행한 거고요. 3번 영전법. 이거는 인조 시기에 그런 풍흉에 관계없이 1개월당 쌀 4, 6두를 걷게 한 정책이고요. 호포제. 이건 말 그대로 흥선대원군식의 양반도 군포를 부과시킨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0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마 단위로 농민이 함께 경작하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을 일정한 양에 따라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제가 세 가지 강조했어요. 이 토지개혁, 그러니까 중농업화랑 관련된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균전론을 주장한 유형원. 그러니까 신분은 조금 더 높은 애들은 많이 주고 낮은 애들은 낮게 주되 그 토지를 균등하게 주장하는 균전론과 토지의 상한선인 영업전을 걸어놓고 그 이하의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는 이익의 한전론이 있고, 이 공동 경자 및 공동 분배를 주장한 정약용이 그 중농업화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약용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 1번 동학을 창시하였다. 이건 최재우죠. 2대 교주는 최시영, 3대 교주는 손병희.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이것도 저번에 설명드렸던 김정희.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인물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안을 저술한 서적. 정답 3번이고요. 4번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이거는 이재마. 이재마는 키워드는 잘 나오는데 정답으로 된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런 호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외워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외워서 풀고 싶으면 외워도 좋고, 일단 효종과 함께 국보를 주장했어요. 이때 기축봉사라는 걸 올려가지고 북벌론을 주장했고, 예속 논쟁에서 허목과 대립했다는데, 여기 나온 허목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거든요. 이 허목은 남인 대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인과 그때 대립해가지고 예송을 전개한 이 인물이 속한 붕당은 서인이죠. 그게 좀 힌트였고요. 서인이 분열하면서 노론의 영수로 활동했다. 참고로 여기 나온 이 인물이 1689년에 사망하게 된 계기는 기사왕국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주목해두면 풀이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송시열이에요. 아마 중급 43회쯤인가 그때 송시열과 이 허목이 예속 논쟁에서 대립했다는 걸 알았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물이 그 노른 영수로서 당시에 좀 엄청나게 좀 영향력이 높은 관리였거든요. 1번 박지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표적인 중상화파 인물로서 그때 청나라를 기행한 열하일기를 저술했고, 이 인물 같은 경우 호가 우암이 아니라 연암이에요. 연암. 그래서 그런 것도 외워두세요. 우암이 아니라 연암입니다. 3번 정몽주.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 말기에 온건신진사대부로서 고려 멸망 후에 조선 건국을 반대하다가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선주교에서 피사당했죠. 최재공.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신의 통공을 건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32번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기구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기관으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했다. 일단 정조식에 만든 기구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두고, 고금 도서 집성에 기기 도서를 창구하여 수원화성을 촉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거는 청나라에서 만든 일종의 백과사전이거든요. 그리고 기기 도서라는 건 약간 좀 기하학 관련된 서적인데, 그걸 바탕으로서 정조식의 수원화성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박재관 이 서울 출신 인물들이 여기에 검서관을 등록했다. 그러니까 땡땡땡 검서관을 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건 여기서는 1번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 정조식의 규장각을 세웠다는 키워드를 알았으면 풀었고, 아니면 헷갈렸어요. 왜냐면 일단 2번은 그 조선시대 최고 국립교육기관으로서 정조시기가 아니라 사실상 그 고려시대 공민왕 시기부터 사실상 활성화된 거를 조선시대에 좀 본격적으로 키운 거라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지편전 이건 세종시기 그 만든 거고, 홍문관은 성종시기 만든 거예요. 참고 이것도 학술연구기관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왕의 경연을 담당한 거로서 그걸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조 시기의 그런 학술연구기관은 규장각이고 세종 시기의 학술연구기관은 지편전이다. 이 두 가지는 아마 제 기억에 초급 기출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헷갈렸으면 정조 규장각, 세종 지편전 이렇게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3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당백전이 나왔어요. 당백전. 그러니까 당백전을 만들어서 뭔가 물가가 크게 올라 백성들 형편이 어려웠다는데, 여기 나온 대로 엽전 한 입에
100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당백전이라는 거는 상평 통보의 100배나 되는 그런 가격이 돼요. 왜냐면 이걸 왜 만들었냐면 당시에 이걸 만든 당백전을 만든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고 싶었어요. 왕실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당연히 건축물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거구나. 그럼 내가 화폐 만들면 돈 해결되겠지. 그래서 상평통보의 100배나 되는 그 담배를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아무튼간 그 관련된 그런 시기를 찾아보면은 1번 원의 공녀로 끌려가는 여인, 이건 고려시대의 원 간섭기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2번 원산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이거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문평 라이징 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을 구타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파업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3번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똑같이 일제감정기입니다. 참고로 이 원산총파업은 1929년, 이거는 1910년대. 그래서 정답 4번인데 경복궁 중건공사에 동원되는 농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시기라고 말하긴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담배를 만들었고 그걸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발행했다. 그걸 이해한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너무 정직하게 풀려하지 말고 대충 이때쯤이면 흥선대원군 담배전 만들지 않았나? 그게 경복궁 중건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식으로 조금 유추해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직하게 풀지 말고 조금 유추해서 푸는 그런 접근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4번 가달이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조금 그나마 어려웠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47회 이 문제보단 시기를 넓게 주긴 넓게 줬어요. 일단 분석해보면 여기 강화도지역 체결, 이거는 1876년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개항을 요구한 걸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치해법권, 해양 측량권, 그리고 그 부산, 원산, 인천 등의 항구 개항 등 좀 불평등한 조약 내용을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을사늑약 체결, 이건 1905년에 체결한 조약으로서 정확하게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체결하고 그런 고종의 승인도 없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의 핵심은 외교권 박탈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침투해가지고 이런 조금 뭔가 치해법권 같은 것도 하고 외교권도 박탈하면서 점차 침략하다가 1910년대에 이르러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일제감정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순서는 다 나니까 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한능검에서 좋아하는 대표적인 흐름형 문제다 보니까 아마 기본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좀 고득점을 위해서 꼭 공략해야 될 중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신식구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은 그런 겨와 모래가 썩인 살로 지급받아 이에 분노하여 난을 일으키고 백성들도 합세했다. 그러니까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발생한 사건인 이거는 이모군란이에요. 1882년에 발생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좀 많이 나왔으니까 바로 분석드리면 1번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죠. 이거는 75년에 발생했는데 훨씬 이전이라 안 맞고요. 2번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1880년. 그래서 안 맞고요. 이건 개화정책 총괄 기구라서 이건 연결 안 돼요. 3번 외교장관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건 1866년에 병인 양요랑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다 답이 안 돼가지고 4번이 정답인데 왜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 4번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맞죠? 왜냐? 이 이모군란 결과 제물포 조약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그 청나라에 대한 그런 산성, 양화진 등의 그런 내지 송상권, 그러니까 무역하는 거,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를 허용해줘가지고 내정 간섭을 더욱 심화 만드는 영향을 가져왔죠. 조금 청나라 그 종속되는 결과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이 군수 문자 수송을 위해 경부선 철도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러의 전쟁 경우에는 1904년에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1905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894년쯤에 동학농민운동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좀 몰아내니까 러시아가 이제 조선도 침략해볼까 하니까 일본이 야 니네가 왜 밥그릇을 거드냐 안돼 하면서 1900년대 러시아까지 공격하는 대범한 저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1900년대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일제감정기 직전이라는 걸 몰랐으면은 헷갈리기 쉬웠을 것 같아요. 기본편 수준에서 좀 까탈스러웠어요. 1번 조총으로 무장한 훈련도감 군인. 이거는 1594년에 세운 거라 임진왜란 시기라 너무 앞이라서 안 맞고요. 2번 황국시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이거는 1930년대죠. 30년대 후반 이후 키워드라 일제감정기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러일 전쟁은 일제감정기 이전에 발생했으니까요. 3번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한테 키워드 당연히 나오려면 당연히 일제감정기는 돼야겠죠. 그리고 치안유지법은 25년 이후에 제정된 거라 시기적으로 어색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인데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에 반대하는 보안회 회원. 맞습니다. 이 보안회가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애국개몽 운동 단체로서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를 너무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일제감정기 직전이니까 이건 당연히 너무 앞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일제감정기니까 너무 뒤라서 그렇게 소고에서 푸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 풀려 하지 마요. 그냥 한 10년 단위로 대충 이쯤이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기본표는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7번 가 단체 활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쉬웠어요. 이 문제는 여기 옛 영어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다. 그리고 독립관 이거 독립협회예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푸냐면 이 기본편에서는 이 독립협회를 출제하면은 이 독립문이란 키워드가 기존 초급과 중급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독립문이다, 독립협회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게 좀 국가의 그런 자주를 위해 가지고 이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일제감정기 시기의 그런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으로서 안 맞고요. 이거랑 2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독립협회 내면은 만민공동회랑 헌의육조는 국룰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민중개몽을 위해 만든 그런 대회 같은 거예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로서 안 맞고요. 4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조선어학회. 그래서 역시 일제감정기 시기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3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좀 어렵긴 한데 제 기출 해설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풀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대요. 그리고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했거든요. 제가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인물은 2명 강조했어요. 신채호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처단했다는 걸 보고서도 솔직히 이걸 모르더라도 안중근 선생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그 하얼빈 의거가 지난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1번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이거는 나철.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동양평화론을 지필하였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해서가지고 이 인물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중일이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본도 이토 히로부미가 이게 좀 나쁜 사상을 전파시켜가지고 원래 일본인들은 착한데 이 인물 때문에 나빠진 거다. 그래서 한중일을 통해서 동양평화론을 좀 이렇게 동양평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거를 주장한 게 이 인물의 핵심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어렵긴 했는데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어가지고 그걸 잘 따라왔으면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3번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이거는 신채호.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할 것을 주장했죠. 의열단의 영향 좋습니다. 의열단. 4번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되었다. 이거는 김규식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어려운 키워드를 준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48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 뽑으라면 이거 뽑을 것 같아요. 이거 키워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일단 가네코 부미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외국인들 마구 내가지고 얘 누구야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일제감정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일제감정기 시기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은 딱 하나예요. 3.1운동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런 독립의 열망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이 3.1운동이란 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풀었고, 아니었으면 못 풀었을 것 같은데 키워드가 밑에 것도 어려웠어요. 아무튼 간에 이게 그 여기 나온 이 박열이라는 힌트도 있었는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 박열의 아내가 이 가네코 후미코인데, 그 당시에 그 박열을 이재훈이 연기하고 이 가네코 후미코를 그 최이서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본론 들어와서 1번 순종의 인산일이 일어났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이라 안 맞고요. 2번 대한매 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이거는 국제보상운동.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이거는 의미의병이랑 안 맞아가지고 정답이 4번인데 키워드가 되게 낯설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온 내용이 4번 만주 연해전 미주 등지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속어법을 안 했으면 이게 뭐지 하고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예전 중급기출에서 나왔던, 여기 다른 건 몰라도 이 미주는 본 적이 있었으면 있을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시가행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1운동이 일어난 뒤에 다른 지역에 사는 한인들도 이 독립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 세계에 있는 그 지역마다 독립운동의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40번.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10페이지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일단 여기서는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인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걸 알면 풀고 몰랐으면 못 풀었을 텐데 정답은 3번이에요. 이 인물이 왜 이 사건에 나오냐면은 당시에 금메달을 받았는데, 당시 일제감정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국기 같은 거를 일장기를 달았는데, 당시에 그래도 금메달 리스트면은 우리나라의 자랑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의 이름으로 저 일장기를 달고서 금메달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당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에서 이런 식으로 일장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삭제해버리는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일제가 빡쳐가지고 그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인물이란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 인물을 잘 몰라가지고 틀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1번, 이 인물은 1926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 중 하나인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남승용, 이 인물은 거의 모를 것 같은데, 그냥 같은 그 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아니고 동메달을 딴 그런 우리나라 인물이에요. 1등만 기억해주는 더러운. 아무튼 간에 4번 안창남. 이 인물은 그 최초로 한인 중에서 그 비행을 성공한 인물이에요. 1920년대쯤에요. 그래서 한인 최초 비행사, 그런 키워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 인물 외우고 간다 너무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 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야, 이 문제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를 기본편에서 낸다고? 이 문제 엄청 어려운 개념이에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꼭두가시 정권이 만주국을 세웠는데,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세력은 당시 일제 만주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을까라는 건데, 일단 만주사변이란 거는 1931년에 류타오 사건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조금 조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일본인 군인이 중국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네? 그럼 우리는 복수하러 가야지 하는 조작극을 세워가지고 이 만주 지역을 일본이 뻥 침략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역을 먹은 거거든요. 그게 1932년부터 45년까지 세운 이 괴뢰국이에요. 그래서 30년대에 그런 독립운동의 키워드를 아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였어요. 꽤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만주사변이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알았으면 이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 어려워요. 일제감정기 독립군 외우는 것도 어려웠는데. 1번 신관을 결성하였다. 이건 1927년부터 31년까지 있었던 단체인데,
여기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이 없어가지고 틀렸고요. 2번 국민대표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건 상하이 지역에 나와죠. 이건 1923년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그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한 회의라서 안 맞고요. 3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건 서간도 지역과 관련된 건데 11년에 한 거라 여기 지역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게 정답인 게 여기 지역과 관련된 독립운동가가 대표적으로 한국독립군의 지청천이 있고요. 참고로 이 한국독립군은 북만주 지역 중심으로 활동했고,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있거든요. 이건 양세봉 선생님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독립운동군은 남만주에서 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국독립군은 여기 좀 조선혁명군은 여기 남만주 이 지역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만주를 일제가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역이 공격을 받은 건데 중국도 빡칠 거 아니에요. 누가 때렸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나네. 근데 마침 일제감정이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 독립운동가 할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일제한테 한번 맞았는데 우리 같이 합쳐가지고 쟤한테 복수 좀 하자. 니네 독립운동 도와줄게 해가지고 이때를 기점으로 조금 더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됐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솔직히 조금도 아니고 많이 까다로운 문제예요. 만주국이란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문제라서 충분히 기본편 수준에서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2번.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적 침탈이죠. 정확하게 1934년까지인데 시행이니까 20년대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능검 수준에 한해선요. 아무튼 간에 여기 1번 재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이거 재중원이라는 거는 그 광해군 이후에 설립된 건데 이거는 개항기 이전이라 안 맞아요. 시기가 너무 앞이에요. 2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취재하는 기자. 맞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에 발생한 거로서 20년대 키워드로 너무 잘 어울립니다. 3번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는 동학교도. 이거는 거의 그 동학농민 운동도 훨씬 이전에 발생한 거. 역시 이것도 19세기 키워드라 안 맞아요. 지금은 20세기를 얘기해야 돼가지고. 4번 국제보사 기성에 성금을 내는 여성. 이거는 1907년의 키워드라 지금 잘 보면은 나머지가 전부 다 일제감정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몰랐어도 지금 일제감정기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 문제는 조금 눈치가 있었으면은 나머지는 일제감정기가 아니네 하고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기본편답게 조금 문제를 쉽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43번 밑줄은 이 운동을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 문제에서 조금 이걸 작게 줬는데 여기 잘 읽어보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아마 이게 실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그림이 아니라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이 문제집이 되게 잘 보였어요. 아무튼 이 내 살림 내 것, 그러니까 우리의 물산을 장려하자, 우리 것 우리가 쓰자, 그런 관련된 물산 장려 운동이 정답입니다. 제가 조만식 선생님은 물산 장려 운동의 대표 인물이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분석해보면 분화로드 운동, 이건 1930년대 그런 농촌 계몽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2번 문자 보급 운동, 이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짜 말 그대로 문맹들을 좀 퇴치하기 위해서 문자 보급을 하는 운동을 전개한 거라 안 맞고요. 4번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거는 이상재 선생님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만의 대학을 세우자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운동인데 이거 탄압받아가지고 24년에 경성제국대학, 현재 서울대학교에 전신이 세워졌죠. 그래서 키워드가 3번밖에 답이 안 됩니다. 근데 물산장려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운동 두 가지 붙으면 거의 90%는 물산장려운동만 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4번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헷갈렸으면 제가 보기에 3번 골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읽어봐요. 한인애국단의 단원이니까 일단 이 둘밖에 안 돼요. 근데 한인애국단은 제가 2명 강조했어요. 윤봉길, 이봉창 선생님, 그리고 도쿄에서 일왕에 술탄 던졌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윤봉길 선생님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47의 기출을 잘 분석했으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 1번 김원봉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의열단, 조선의용대 같은 단체를 조직한 독립운동가 활동을 많이 했고요. 2번 윤동주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명동학교에서 좀 지낸 적이 있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작품이 제일 유명합니다. 윤봉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상하이 홍커공원 의거를 했다는 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한인애국단 중에서는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것만 기억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었고 아니었으면 꼬였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줄근 위원회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 했는데 덕수궁 석도전에서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 민주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래요. 키워드 교묘하게 다 위원회를 맞춰놨는데, 그러니까 덕수궁 석도전에서 광복 이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개최한 모스크바 상상회의 이후에 그런 위원회를 생각하면 되는데 1번 남북투조위원회 이거는 7.4 남북공동성명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의 통일 업적 이후에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통일 문제 그걸 위해서 만든 거라 안 맞고요. 2번 미소공동위원회 정답이죠. 이건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때 미국, 영국, 소련을 중심으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를 한 다음에 미국, 소련끼리 조금 더 얘기를 나눴거든요. 3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운형 중심으로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예요. 근데 당시에 미군정은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 수립 직후 재헌국회에서 만든 친일파 처벌위원회예요. 이때 재헌국회 관련된 키워드로는 농지개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46번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경제 발자취로서 이거 다뤘는데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우면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키워드가 평소보다 조금 어려운 게 많은데 1번 300산업과 원조 경제체제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 1950년대 때는 이승만 정부 시기인데 이때는 그때 6.25 전쟁 이런 걸로 경제가 한번 위축돼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산업이나 미국에게 원조를 받아가지고 경제를 재건하는 활동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석유파동 이거는 나시기가 아니라 다시기예요. 중화학공업은 70년대부터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안 맞고 3번 산업구조 재편과 삼저호황 삼저호황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라의 시기고요. 4번 외환위기 발생과 금모으기 운동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관련된 키워드라 90년대는 가야 돼요. 90년대 후반쯤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다 하나씩 시기를 교묘하게 뺀 게 이 문제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1번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헷갈렸으면 그냥 선지 분석하면서 이게 이 시기구나 이 시기구나 이 시기구나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기본표는 10년대 정도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럼 이어서 47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평화시장 재단사 병원서 끝내 숨졌다는데 서울 청계천국은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 인물은 온몸을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분신 자살했다.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활동한 인물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전 기출에서 몇 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노동운동과 관련된 인물은 여기서는 전태일 열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경우에는 이 김주열 열사 같은 경우에 4.19 혁명의 도화선을 만든 인물이고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에는 6월 민주항쟁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때 6월 민주항쟁 도화선을 만든 인물로서 남영동 대공분실 치사 사건의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과 연결되고 이 인물도 똑같이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열사로서 당시 연세대학교에서 최루탄을 맞았죠. 그래가지고 다른 인물 열사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민주화운동 연결된 인물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8번 밑줄근 이 사건은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힌트 주목하세요. 일단 이게 한능검에서는 이 시험 회차 기준이 2020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차 기준으로 한 30주년, 50주년, 100주년 이런 식으로
약간 몇십 주년 이런 거를 힌트로 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를 기준으로는 1980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여기 나온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신군부에 저항했다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군부, 그 전두환 정부식의 그런 거에 저항한 광주 민주화 항쟁인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 기밀문서는 몰라도 1980년이란 키워드랑 광주 시민들이 그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참고로 이때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1번 4.19 혁명. 이거는 이승만 정부식의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2번 6월 민주항쟁. 이거는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 5년 단위의 대통령 뒷선제를 이끄는 성과를 얻어낸 전두환 정부 시기의 민주화 운동이고요. 3번 이것도 이제 슬슬 많이 나오는데 1979년에 신민당의 김영삼이 제명된 것에 대해 반발해서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죠. 이걸 계기로 나중에 유신 정권이 붕괴하는 계기를 가져왔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49번.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서울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3당 합당으로 국내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데, 이거는 참고로 그냥 90년대에 여러 당을 합쳐가지고 민주자유당을 만든 거예요. 기존의 민주정의당의 출신의 이 인물에서. 참고로 여기 나온 이 사진의 원본에서 이 인물이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그래가지고 서울올림픽은 88년에 발생했고, 솔직히 이거 모르더라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 남북 기본 합의서. 제가 뭐 얘기했어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 나오면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걸 봤을 때 이 정부는 노태우 정부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답 찾아보면은 1번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굳이 대통령 따지면 이건 이승만이라 안 맞고요. 재헌국회랑 관련된 키워드죠. 2번 베트남에 국군이 파병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3번 소련 및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좀 냉전의 완화가 더욱 진전돼가지고 여러 국가와 그 국교를 수립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 기본 48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가에 들어가 사진이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얼굴도 대놓고 힌트였고 노무현 정부 관련된 거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1번 경부고속도로 준공.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그런 정책이고요. 이건 통일협적이고 오른쪽에 나온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거는 세종시를 말하는 거예요. 세종시. 2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야, 이게 좀 특이한데 보통 현 정부랑 관련된 걸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이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런 올림픽이죠. 그래서 이건 그나마 객관적인 올림픽 개최라서 이것만 예외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 정권, 그러니까 이 기출 기준으로 현 정권과 관련된 거는 아직은 낼 만한 시기가 아니라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경제협력 개발기구 가입.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그럼 국제적인 성과죠. 자, 4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자 정상회의 개최. 맞습니다. 약간 지금의 G20처럼 이 정부 시기에 그런 좀 국제 정상회의에 참여한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본 48의 해설을 마쳤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 많아가지고 그거 위주로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회차에서 틀린 것들이 많으면 이전 기출의 선지 분석이라던가 키워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문제들이 대체로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많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가지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잘 보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다음 기본편 49회 때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